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제목을 이 허드슨 야드와 파크 애비뉴의 엇갈린 운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뉴욕 오피스 시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오피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한국은 코로나19 위에도 오피스 시장이 크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호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이랑 싱가포르 정도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을 보면 이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거의 오피스 시장이 거의 이제 망해가는 약간 그런 어떤 기사, 되게 안 좋아지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뉴욕 맨하탄도 이제 코로나19에 큰 타격을 입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 안 좋은데, 근데 이제 뉴욕 맨하탄을 보면 이 약간 지역별로 차이는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허드슨 야드라고 이제 이 맨하탄 서쪽인데, 이쪽이 약간 새로운 오피스가 많이 들어서고 신축 오피스가 많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신흥 오피스 지구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드타운 쪽에 전통적인 오피스 지구였던 오래된 오피스가 많은, 대형 오피스가 많은 파크 애비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좀 안 좋은 분위기예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도 이것과 관련된 소식이고요. 그런 맥락,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소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크 애비뉴 지역에, 그러니까 미드타운 지역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오피스를 쓰고 있던 크로웰 앤 모닝이라는 이제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무법인이 최근에 이제 그 허드슨 야드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허드슨 야드에 이제 보면은 이제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개발한 원 맨하탄 웨스트와 투 맨하탄 웨스트, 이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이제 투 맨하탄 웨스트로 옮기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옮기면서 크로웰 모닝 쪽에서 얘기한 걸 보면 단순히 더 큰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파크 애비뉴 미드타운 쪽에 오피스가 우리가 쓰기에는 쾌적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허드슨 야드로 옮긴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런 크로웰 앤 모닝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미 많이 옮겨갔죠. 메타라든지 KKR, 웰스파고 같이 어떤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제 파크 애비뉴 지역을 선호했던 이 금융 기업들, 대형 금융 기관들도 허드슨 야드로 많이 이전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이 보도를 보더라도 이 미드타운, 파크 애비뉴 쪽에 오피스 시장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보도들이 많아요. 근데 또 한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또 지난주에 전해진 소식을 보면 다소 긍정적인,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소개를 하자면, 미국 이제 헤지 펀드 업계의 거물 이 켄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타델의 창업자인데, 이 시타델이 이제 최근에 이제 원래 여기는 본사는 이제 지금 시카고에 있다가 마이애미로 이전을 한다고 지난 여름에 발표를 했고요. 지금 뉴욕에도 상당히 많은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파크 애비뉴 쪽에 보면 오래된 오피스 빌딩이 많잖아요. 근데 그 오피스 빌딩 3개 정도를 이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인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 3개 오피스 빌딩을 합쳐가지고 통합 개발해서 이 뉴욕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부 여기 이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아직 진행 중이고 확정은 안 됐지만, 현지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확실히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미드타운과 이제 파크 애비뉴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보면 이처럼 이제 보면 이제 그 허드슨 야드와 이제 미드타운 지역이 양극화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뉴욕과 같은 대도시 오피스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요. 지난주에도 이와 관련된 보도가 또 하나 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결국 대도시나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이런 대형 오피스를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이 투자자,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나오는 세수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오피스 건물이 같이 하락하니까 이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세금을 깎아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수가 줄어가지고 지방 재정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보스턴, 디트로이트, 덴버 같은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대 상업용 부동산 납세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오피스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뭐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2주 연속 하게 됐는데 거의 이제 뭐 이 매주 이런 소식을 다루고 있거든요. 뭐 테크 기업들이 오피스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회사 기관 투자자들이 오피스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소식 계속 매주 전해지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 이 오피스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것 같고요. 이 뭐 계속 전해드린 소식을 일주일마다 전해드리니까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면 아마 글로벌 오피스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